네, 오늘 캐드 아이 검사 4월 14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상담 가시는 캐드 아이를 직접 좀 들고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아이들 것과 좀 비교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캐드 아이 검사 제가 한두 번 풀어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볼 때마다 새롭고 캐드 아이가 제일 어렵다고 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엄마들하고의 소통을 할 때 엄마들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을 하시면 이걸 못 풀어요. 그래서 명확하게만 조금 알려드릴게. 우선은 우리가 요 다이아몬드가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돼. 자, 아이마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저랑 한번 봅시다. 여기에 네 가지가 뭐뭐뭐뭐뭐 적혔어요. 일단 신체, 그 다음 여기 언어, 그리고 인지, 그리고 정서.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일단 엄마한테 높던지 낮던지 아니던지 기던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엄마들한테는 요 그래프에 따라서 이 중에 어느 것이 어머니는 가장 좀 중요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 질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 정서. 근데 제가 상담을 다녀보면 거진 10명 중에 8명은 정서라고 얘기를 해. 예, 그게 엄마들 맞잖아요. 아이가 정서가 어쨌든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정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 거. 그 다음에 엄마들이 어느 걸 중요하다고 할까? 언어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언어라고 말하는 엄마들의 대부분의 아이는 말이 조금 느린 경우가 많죠. 말이 좀 빠른 엄마들은 언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혹시 이 정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사회정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건 가정정서도 있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사회정서와 가정정서가 있는데, 우리 정서 발달은 제가 몇 살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서 발달.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또 몰라? 갑자기 백지야? 0에서 3세. 0에서 3세 중에서 제가 1층 두뇌, 2층 두뇌, 3층 두뇌 할 때 얘기를 했었지. 몇 층 두뇌야? 정서? 2층이지. 갑자기 어디서 3층이 나와? 2층이죠? 우리 2층 두뇌가 감정 조절에 대해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정정서와 사회정서가 있다. 가정정서는 뭐라고 얘기해 보통? 애착이라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사회정서는 다른 친구들과 막 잘 어울려. 관계성이야. 소통 능력이야. 그죠? 그러면 사회정서가 이루어지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잘 되냐,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되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우리 집에서 일단 분리불안이 없나? 애착이 잘 되냐? 요게 지금 분리불안.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정서가 느린 아이 중에 사회정서가 낮은 건지 가정정서가 낮은 건지를 이제 또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아냐? 우리가 정서가 좋으려면 방금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관계랑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방금. 근데 우리 배웠어. 1층 두뇌, 2층 두뇌, 3층 두뇌 할 때 감정 조절의 뇌랑 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게 뭐라고 했어? 언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서가 높은 아이가 언어가 높냐 낮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온 친구들 중에도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네요. 자, 정서가 낮은데 어때요? 언어도 낮다. 그럼 얘는 뭐 때문에 낮는지 느껴져? 그렇죠. 언어로 다른 사람 간의 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가정정서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하고 내가 표현하는 게 낫다. 느껴져요? 근데 자, 여기서 또 보자. 정서가 괜찮은데 얘는 왜 언어가 낮아?
그러면 어느 부분이야? 사회정서? 가정정서? 얘는 가정이랑 사회가 같이 조금 안 어우러져 있지. 지금 보면 봐요. 인지도 낮은 편, 언어도 낮은 편. 근데 분명히 이쁜 건 알아. 그러면 엄마가 사랑으로 하고는 있어. 근데 우리 집에서만 사랑하고 나가서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얘는.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상하게 정서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 언어가 높아 안 높아? 여기 관계가 느껴져요? 근데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계성을 내가 알아야 되네. 어떻게 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관계소통에 나중에 사회정서에서 크면 이 말을 뭘로 얘기를 하냐? 자존감으로 얘기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정서가 좋겠죠. 자존감이 낮으면 정서가 낮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낯가림이 심한 애들 어때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러면 정서가 낮은 아이들일수록 개방성이 어떤 것 같아? 낮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엄마가 많이 체험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경험이 작다라는 거죠.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바깥 놀이를 많이 안 하셨구나. 다양한 경험을 안 하셨구나. 느껴져요? 우리가 정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만큼의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전에 그래서 정서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언어다. 근데 언어에는 제가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무슨 언어 무슨 언어?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있다. 수용 언어가 뭐예요? 듣는 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들어서 이해한 거, 모르지 않아. 근데 표현 언어는 내가 입 밖으로 내뱉는 거. 이때 우리가 인지와 언어는 밀접한 관계를 놓는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표현 언어를 하려면 모르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알고 표현 언어를 해야 되지. 그러면 안다라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야? 인지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또 관계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네. 알아야지만 내가 수용을 하고 표현을 한다 그러네. 근데 그 안다라는 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거야? 첫 번째 경험은 항상 엄마가 가정에서 가르쳐 줬잖아. 이건 먹는 거야. 이건 먹지 않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해도 돼. 그 누가 가르쳐 줬었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누구야? 그죠? 양육자의 태도가 이 아이에게 어느 만큼 인지를 잘하냐. 그래서 엄마랑 소통을 잘하고 잘 노는 친구들은 인지가 높겠죠. 그럼 엄마가 집에서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어때? 인지가 높아지죠. 그럼 우리가 인지라는 건 다른 말로 가정의 환경이다.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아는 거라고 했어. 아는 거. 아는 것을 다른 말로 경험. 맞나요? 가정 환경에 해당하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게 풍부하고 많은 아이일수록 인지가 높다. 노란색 찾아봐 이랬어. 그러면 아이가 노란색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사실 잘 몰라. 그럼 애들이 뭘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죠? 근데 노란색 알기는 알아. 근데 좀 어중간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노란색만 짚을 줄 알고 누리끼리한 거, 누르스름한 거 이런 거는 찾을 줄 몰라. 그 말은 다양한 경험을 덜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는 옐로우인데 한국말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를 하잖아. 그러면서 자, 가정환경과 아는 것의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아이일수록 인지가 높다. 근데 인지가 높으려면 누가 관심이 많아야 된다? 엄마나 양육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엄마의 태도죠. 알고 보면. 저는 TV 말고 책 많이 읽어줘요. 제가 얘기 많이 들려줘요. 이런 아이일수록 인지가 높다. 그러면 인지가 높은 아이, 여기서도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 있네. 그러면 여기는 엄마가 그래도 좀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개방성이 아까 낮은 아이랑 높은 아이 중에 누가 어느 엄마가 개방성이 높은 거야?
인지가 높은 아이일수록 엄마들이 개방성이 높겠죠. 나중에 T검사랑 또 꼭 같이 봐요. 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엄마가 사실은 게으르거나 뒤처지지 않았어. 우리는 어떤 사람 채용해야 돼? 요런 사람 채용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고 뭐라도 아이에게 해먹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죠? 이때까지 했는 것과 좀 다르게 얘기를 풀어주는 거야. 우리는 채용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인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기는 알았어. 내가 안다고 끝나? 그것을 표현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 해요. 들어봤죠? 네. 메타인지. 인지는 그냥 내가 알고 들으면 끄떡끄떡해. 여러분들 세종도약 몰라요? 장현식 몰라요? 근데 그분이 했는 일과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쭉 얘기해보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말이 뜨듬뜨듬 나오죠? 한글밖에는 사실 잘 말 못하죠? 그냥 뭐 무시개, 시계? 그냥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무슨 시대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돼서 이걸 만들게 됐고 막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나?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내가 입 밖으로 내뱉게 하는 게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높으면 혹시 정서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높겠죠. 왜요? 내가 자신있게 말을 하니까. 아까 자존감이랑 연결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노규식 박사님이 두뇌인지 그림책 만드실 때 다리를 이렇게 연결했었어요. 기억나요? 인지와 인지 사이에 감정이라는 걸 연결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인지와 메타인지의 감정.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는 만큼 내뱉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이 높고 자신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더라. 이해돼요? 그래서 노규식 박사님의 메타인지 두뇌 그림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뇌발달이 가장 연결고리가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0살부터 5살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발달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5년 감정 그림책은 이 정서를 어루만질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5 시리즈는 0살부터 5살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라는 얘기를 엄마들한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 그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그러면 강하게 하려면 어머니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메타인지. 아는 게 많아야 되고 표현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만 말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메타인지가 높다고 해?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외국어를 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어? 외국어 왜 시켜요? 그냥 말 따라하라고? 우리 도요새 앵무새처럼 말 따라하라고? 는 아니죠. 분명히 아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독서는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들으라고? 듣는 거 다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거죠. 의세어, 의태어가 가득 담겨 있고 문장이 굉장히 원활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인지와 표현까지 같이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교원의 시스템이 인지와 메타인지를 표현을 해서 감정까지도 어우른다. 그래서 저 같으면 독서와 외국어는 세트로 시킨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줘야 돼.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신체라는 아이가 있네요. 신체에도 제가 2가지가 있다고 했어. 뭐예요? 맞아요. 대근육이 있고 소근육이 있어요. 대근육 발달은 뭐예요? 대근육. 계단 오르고 또 자전거도 타고 뛰고 그네도 타고 노는 거. 그죠? 아이가 건강하게 팔다리 잘 움직이면서 노나? 그럼 소근육 발달이 뭐야? 우리가 보통 소근육 발달을 뭐라고 불러요? 제2의 뇌라고 불러요. 왜 제2의 뇌라고 불러요? 방금 손가락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부터 뭐를 많이 쓰라고 해? 우리 임산부들한테 손 많이 쓰라고 했죠. 그 이유예요. 우리 아이의 뇌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서는 뭐를 많이 움직여야 돼? 손을 많이 써야 돼. 근데 보통의 시스템이나 책 읽기나 외국어는 유튜브 틀어만 주는 거, TV 틀어만 주는 거, 애기한테 들려만 주는 거는 소근육 발달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저희 아이캔두나 도요새를 할 때는 누가 직접 손가락을 활용해요? 아이들이 직접 손을 활용해요. 박수도 치고 드래그도 하고 색칠도 하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제2의 뇌인 소근육 발달을 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러면 손가락을 쓰면 아까 뭐가 발달한다고? 뇌가 발달한다고. 그럼 뇌 발달을 시키는 이유가 나중에 언젠가 아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한 것을 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나 할 줄 알아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거든. 그럼 정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나머지 역할들을 다 떼고 생각해야 돼요. 연결이 있어요? 연결이 있는 게 느껴지세요? 엄마가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애가 어느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정서가 낮은 거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엄마가 지금 말에 이해가 됐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정서를 높이려고 아는 게 많아야 자존감이 높다며. 표현을 잘해야 자존감이 높다며. 손가락 많이 움직여서 뇌 발달이 돼야 정서가 높다며. 이 모든 정서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확실하게 같이 활용이 되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집의 환경에서 이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나 저랑 한번 보실게요 라고 하고 보셔야 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친구 여기 보니까 이 캐드 아이라는 아이 중에서 이 친구는 뭐가 가장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나마. 그럼 엄마 입장에는 얘가 말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죠? 근데 못하지는 않는데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르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입만 제잘제잘 하는 거죠. 왜? 엄마 말 따라하고 그냥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라고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된다면 엄마 입장에 뭐부터 빨리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보자. 뭐가 채워줘야 돼? 첫 번째? 정서를 올려줘야 돼. 그럼 아까 그랬어. 정서를 올려야 돼.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정서를 올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소통도 하고 자존감도 높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만약에 유치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 본 적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 어울려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누구랑만 놀고 있어? 엄마랑만. 그리고 엄마 입장에는 이 친구 그냥 이쁘기만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뭘 집에 환경이 있다 없다? 없다. 어머니 혹시 책 있으세요? 외국어 들려주는 거 있으세요?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혹시 어떤 놀잇감 있어요? 물어봐 줘야 돼? 안 물어봐 줘야 돼? 신체 발달을 위해서 만약에 이 베이비한테 내가 해준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왜 원목 교구 같은데 왜 손가락 움직이거나 끼우는 거 우리 했어 안 했어? 퍼즐 놀이 했어 안 했어? 그런 거 하는 이유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우리 걸로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돼.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내가 해줬던 거 얘기해줘야 되잖아. 어머니 대근육 발달도 해야 되고 소근육 발달도 해야 되는데 이 친구 지금은 대근육 소근육 발달도 느린 거죠. 그럼 엄마는 틀어만 주고 이쁘다 이쁘다 봐주기는 하는데 손에 아직 포크나 숟가락도 안 주고 있고 컵으로 물을 마시는 것도 연습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왜? 아직 엄마들 보면 흘릴까봐 자기가 막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혼자서 자꾸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놀잇감이 필요한 것 같다. 근데 그 놀이를 할 때 어머니 인지가 되면서 언어 발달을 하는 놀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나무야, 이거는 꽃이야, 이거는 나비야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이에게 선물해주는 책이 자연관찰책을 많이 해준다.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엄마들은 생각한단 말이야. 자연관찰책은 당연히 필수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해. 근데 거기에서 또 인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색깔, 크다, 작다 이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어느 영역이야?
수학 영역이라고 해. 그죠? 그럼 그래서 수학 영역도 돌쟁이부터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되네요? 그럼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아이한테 영역별 독서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언어 표현할 때 의성어, 의태어 많은 거 쓰자 그랬어. 의성어, 의태어가 많이 담기려면 언어 동화책이 들어가야 돼. 그죠? 언어 동화책, 자연이 소곤이에도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가고 우리는 수학에도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가고 창작책에도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가서 다양한 표현의 어휘를 많이 들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혹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요 발달을 하기 위해 소근육 발달, 그 다음 인지 발달, 언어 발달을 통해서 정서 발달까지 하시는데 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내 머릿속에는 이미 10에서 15만 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저는 첫걸음 플러스 누리짝꿍 플러스 마이 시리즈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들어가면 딱 500플랜이 나와요. 500플랜 하면 내가 월금액 얼마나 그랬어? 13만 원대라고 했죠? 그러면 엄마들한테 양육수당으로 얼마 나오고 있어? 요즘 애들마다 다르지만 0살부터 12세는 200만 원 정도 나오죠. 100에서 200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새. 왜냐면 엄마가 일하다가 쉬면 엄마 수당이랑 아이 수당 같이 받아. 근데 우리가 쫄아서 그 말을 못해. 어머니 양육수당 얼마 받고 계세요? 반드시 물어야 돼. 그럼 지금이 가장 쌀 때지 이 친구. 그죠? 그래서 영역별로 골고루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돼. 그리고 엄마가 조금 생각이 있으시다면 영어까지도 해도 돼요, 안 돼요? 영어를 많이 들려주는 이유는 한국말도 모르는데 무슨 영어요 할 수도 있지만 다중 언어를 쓸 때 우리가 우네 자네가 더 움직인다고 했었거든요. 뇌발달 얘기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한테는 뭐가 가장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신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근육, 대근육은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 딱 보니까 남자예요. 느낌 와 안 와? 잘 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정서도 어때? 나쁘진 않아. 잘 노니까 성격 좋겠다. 이 생각 들어 안 들어? 엄마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그대로. 어머 어머니 되게 잘 놀고 성격 좋겠다. 근데 성격은 좋은데 언어는 조금 느린 것 같아. 근데 어머니 말귀는 알아듣죠? 알아는 듣는데 표현이 약해. 그럼 어머니 입 밖으로 내뱉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 자꾸 질문을 해줘야 돼. 근데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엄마가 그래 물 줄게. 그래 엄마 가위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줄게. 이건 다 엄마가 부지런해서 직접 해주고 계시는 중이죠. 근데 이 친구한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권한다면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해서 권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걸 꽉 차는 애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꽉 차지는 않았잖아. 그럼 어머니한테 언어와 인지의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 그죠? 관계성. 아까 언어가 발달을 하려면 알아야 발달을 할 수 있어. 근데 아는 걸 영역별로 골고루 주고 계신가요? 언어 영역, 수, 과학 영역, 사회 영역, 외국어 영역 주고 계신가요?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자 우리 집에 뭐가 빠졌나 하고는 집에 빠진 거를 체크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한테 질문해 줄 게 필요해. 우리가 인지랑 언어 발달에 가장 빠르게 아이가 입을 뗄 수 있는 게 우리 시스템에 어는 거야? 어는 거예요? 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나를 지금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어떡해. 어는 거야. 외국어죠? 맞아요. 도요새가 생각보다요. 애기가 입으로 따라하는 기능이 엄청 높아요. 제가 말 못하는 애한테 그때 36개월인데 애가 언어가 느려. 근데 제가 도요새를 넣었어요. 걔가 넉 달 만에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근데 아이캔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따라했거든. 근데 도요새 하고 나서 아이캔도 하면서는 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입을 정말 잘 말할 수 있게 하는 데는요. 정말 도요새가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 언어 좀 느린 애들한테 도요새를 한국말 빨리 하려고 하라고. 왜?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렇게 하잖아. 그럼 걔는 두 개를 동시에 말해. 진짜로. 그러면서 아이캔도를 했더니 아이캔데 딸기 이러면 너도 따라해봐 친구야 이러잖아 얘가. 그럼 그걸 말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학습지랑 외국어를 좀 더 강조할 수 있다. 근데 이 친구의 정서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아는 걸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책도 좀 읽어주면 도움된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강조해야 되는 게 있고 뒤에 조금 강조해야 되는 게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혹시 어때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엄청나게 다 막 완벽해. 근데 어느 게 늦는 것 같아? 신체 중에서도 사실 어떤 신체가 늦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는? 대근육, 소근육. 이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깬또로 잡지 말고 엄마가 풀었는 거 있죠. 그것을 만약에 핸드폰으로 푸셨으면 엄마한테 종이를 줘야 돼. 그 자리에서. 그리고 엄마한테 체크를 다시 해보라고 해. 그러면 안 시켰는 게 나오고 시켰는 게 나와. 얘는 보면은 뇌 발달에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발달에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엄마가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그냥 대근육 발달이 조금 느려 보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애들 내가 포크 딱 찍어가지고 사과 주잖아요. 그럼 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손가락이 안 오고 이렇게 오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기 주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강조해줘야 돼? I can do를 강조해줘야 되죠.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 엄마가 어쨌든 잘 보고 있는 애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엄마 채용해요. 성격 좋고 아이랑 대화 잘하는 분이시고 성격 좋고 대화 잘하는 분이라면 엄마가 아이랑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 일하기에도 참 좋은 엄마죠. 그러면서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알려주면 애를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서 욕심나는 아이. 지가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얘 조금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청 똘똘해지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친구는 완벽하게 십자가 그려서 다 하라고 해. 왜냐하면 못할 아이한테는 선택을 해야 돼. 이 친구랑 이 친구 봤을 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얘가 더 잘할 것 같죠. 그리고 어느 엄마가 우리 걸 더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더 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래프가 네번 번듯하게 나오면 갑자기 쫄아버려. 팔 거 없나? 우리 스스로. 얘 너무 잘하나?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잘하는 아이니까 더 잘하게 해줘야죠. 잘하는 아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혹시 어떻게 되던가요? 그냥 하향 평준화 되는 말이 맞죠. 근데 아래 위로 3년이라고 하거든. 3살도 4살, 5살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하는 애는 있어요. 근데 5살도 못하는 애는 3살 것도 겨우 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빠른 아이, 느린 아이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마다 다 빠르진 않죠. 그럼 이 친구는 좀 빠른 아이. 그렇다면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옛날에 영재 발굴단 한참 유행했었어. 그죠? 근데 영재 발굴단 다닐 때 그때 막 영재여서 막 쫓아갔어. 근데 우리가 지금 10년 후에 어떻게 됐냐 하고 가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때 봤던 친구 하나 중에 엄마가 장애인이었어요. 잘 들어주는 피아노 그 아이가 굉장히 잘 쳤는 아이. 근데 그걸 보고 외국 교수님이 걔를 데리고 갔죠. 걔를 지원을 해주고 외국에 데리고 가서 유학을 시켜줬어요. 걔 어떻게 됐어요?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잘하는 걸 발굴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가까이서 보시는 엄마죠. 저 같으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언어가 이렇게 잘 되는 아이면 뭐라도 시키면 하겠죠. 저 같으면 욕심냅니다. 얘기해 주셔야죠. 이 친구는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쓰셔도 안 아깝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어요? 언어가 느리죠. 언어가 느리니까 정서가 느리죠. 딱 우리 아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31개월 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답답했어요. 엄마, 응, 엄마, 꾸꾸, 엄마, 찌찌, 엄마, 응. 다 해요. 엄마 뭐 갖다 줘. 가가지고 다 갖고 와요. 얘가 인지가 모자란 거예요? 그럼 소근육이 모자란 거예요? 대근육이 모자란 거예요? 얘도 그렇지는 않죠. 근데 뭐를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왜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이런 엄마들은 대부분은요, 애만 봐요. 알죠? 얘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이때. 근데 이런 엄마를 반드시 채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바깥 세상에서 이 아이가 살아갈 거에 대해서 알아간단 말이에요. 얘는 밖에 나가면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처음에 어린이집을 가서 적응을 못했어요. 엄마랑만 소중하게 있다가 나가니까 친구들한테 맨날 치이고 맨날 울고 그러면서 자기는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를 때리고 핥히고 밀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난폭하냐고. 얘가 우리 아들은 난폭하지 않았는데 겁이 엄청 많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자기가 놀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건들면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쌓기놀이 하는데 친구가 가져가면 핥혀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이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마! 내가 놀고 있잖아! 말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줬어.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인지나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하게 해주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거.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면 안정될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로 이 친구한테는 학습지랑 독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 다른 친구가 왜 가져가는지 이해가 돼야 돼. 왜 다른 친구랑 함께 노는지가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왜요? 집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5분이 들어오셨는데 다 애가 한 명인 거야. 진짜 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 전에 토요 수업날 와서 그 평일날 제가 아카데미 할 때 엄마가 갑자기 전화 받더니 막 뛰어나갔어. 15분 만에. 그 엄마가 좀 이따가 들어오더니 애 학용품 못 찾아가지고 애가 울고불고 난리 나가지고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근데 학용품이 없었냐? 아니요. 엄마가 다 이름 네임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다 싹싹싹 해가지고 엄마가 봉투 싹 싸가지고는 애 거기 학교에다가 딱 갖다 넣어놨는데 애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어떤 준비물을 챙겨줬는지도 모르는 거야. 왜? 누가 해서? 엄마가 해서. 아이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 아이가 스스로 자꾸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머니 학습지랑 독서를 정말로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 것까지. 그죠? 제가 왜 이 친구 2명을 데리고 왔냐. 잠깐 보시면 요 학습 준비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학습 준비도는 몇 살부터 해야 돼요? 41개월부터 보통 학습 준비도 검사를 하죠. 근데 그러면 봅시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사실은 나이가 4살 똑같겠죠. 똑같은 상황인데 이 친구는 개월수가 조금 더 빨라요. 왜? 한 해에 있어도 그렇지 우리. 같은 4살이라도 얘는 학습 준비도가 없죠. 얘는 이제 4살이 된 거지 그럼. 그러면 근데 한번 보자. 누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빠르죠. 그러면 얘는요. 만약에 둘이 똑같이 이제 내년에 유치원을 가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 얘는 유치원 생활을 따라갈 수 있나요? 왜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지금 혹시 어때요? 지금 빠른 학습자예요? 느린 학습자예요? 느린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느려요? 평균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5살 친구들과 생활을 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죠?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들은 걸 말도 잘 못해. 근데 그것을 내 혼자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 지금 어때요, 정서가? 바닥인 거 보이세요? 얘는 만약에 원래 한 번 더 검사를 했을 때도 이 상태면 상담소 가셔야 돼요. 장담하건대. 왜냐하면 학습 준비도가 나왔다는 건 곧 5살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뭐가 문제예요? 얘가 뭘 몰라서 못해요? 말을 못하나요? 얘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잘제잘은 해요. 엄마랑 오만 얘기 다 할 거예요. 잘못 보면 입만 살았어요. 제대로 된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이 친구한테는 뭐가 지금 필요해? 정확한 누리과정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거죠. 인지가 많이 낮아요? 조금 낮아요? 많이 낮아요. 그러면 책만 읽는다고 될까요?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것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1학년 교실 가보시면 발표 다 해요. 그죠? 저요. 근데 거기서 똑바로 말하는 애는 몇 프로예요? 얼마 없죠 요즘. 다 엉뚱한 말 말해요. 이 친구 어떨까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막 나서긴 다 나설 거예요. 하기는 다 할 거예요. 근데 똑바른 거를 얘기하지 못해요. 그럼 나중에는 선생님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똑바로 가르쳐줄 뭔가가 필요하다. 급한 게 똑바로 알아야 돼. 정확한 학습지는 똑바로 이 아이에게 인지를 시키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내뱉는 건 독서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입을 내뱉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하나밖에 못 고른다면 얘는 학습지가 우선인 거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풀면서 이거는 높고요, 이거는 낮고요, 이거는 잘 못하니까 해야 되고요, 이거는 낮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의미 없어요. 솔직히 다 말해보면 너희 그래서 다 학습지하고 외국어하고 독서 하라는 거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마다 분명히 우선순위는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이 CAD 아이를 가지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동그라미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만 해봅시다. 동그라미를 그려서 언어, 수, 과학, 사회, 외국어, 통합 여기까지는 그리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뇌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 동그란 두뇌 속에서 어머니가 정확하게 영역별로 있냐가 중요한데 요런 영역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누리과정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죠? 누리과정성에는 언어도 있죠. 수학도 있죠. 사회도 있죠. 과학도 있죠. 외국어도 있죠. 예술 영역도 있죠. 그 영역을 다 아우르는 게 누리과정이라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밥, 주식으로 따지면 아이캔드죠.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정확한 밥은 좋지만 그런 반찬도 같이 먹으면서 영양소를 섭취해야 돼. 그 영양소를 섭취해서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풍성하게 표현해줘야 돼. 그래서 빠진 영역을 해줘야 돼. 언어 영역은 내가 보통 전래동화, 명작동화, 창작동화, 한글동화 이런 것들이 언어 영역이다. 전래, 명작, 창작, 한글 집에 있어요? 반드시 물어주셔야 되죠. 없는 거는 집어넣자. 그 다음에 수학은 스토리텔링, 수학. 과학은 스토리텔링, 과학 플러스 자연, 관찰. 세트 상품이다. 수학도 만약에 우리는 교구가 없지만 교구까지 있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사회 영역은 인성과 아까 애착이라고 했죠? 그죠? 사회. 정서잖아요, 이게. 그럼 정서 발달을 위해서 혹시 5학년 감정 그림책 있으세요? 우리처럼 마음단추책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 아주 기본적으로 인성동화를 하기 위해서 두비라고 하는 사회성 그림책 있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줘야 되잖아. 그죠? 인성동화 어느 거 갖고 계세요? 인성동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만약에 4살 이상, 5살 이상이면 위인전도 들어가야 되죠. 다른 나라 삶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죠. 옛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죠. 5살 이상일 때는 달라요. 그 다음에 외국어 언제부터 시작하실 생각이세요? 반드시 물어주셔야 되죠. 근데 외국어를 할 때 듣기만 하는 거 하실 건가요? 듣고 말하는 거 하실 건가요? 동화를 통해서 배우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학습으로만 하는 거 하실 건가요? 제가 뭐 묻는 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첫 번째, 듣기만 하는 거, 보기만 하는 거, 그런 건 보통 유튜브 또는 디즈니 틀어주기만 하죠. 그 다음에 또 듣고 내가 이해해서 말하기까지 하냐? 근데 선생님이 올 때는 말하고 선생님이 안 오면 안 말하는 거 하실 건가? 잉글리시 에그나 튼튼?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학습지? 그럼 그냥 쓰는 거, 외우는 거 하실 건가? 그거 아니면 동화책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법을 배우면서 말하기에 능통한 저희는 도요새라고 있죠.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통합은 지식문. 그죠? 그래서 어머니 보통 저희가 학습지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독서, 외국어 얼마? 3개 같이 하면 23만 1,000원. 제가 그랬잖아. 23만 1,000원. 여기서 2가지 선택하면 15만 원. 한 개만 하시면 7, 8만 원. 어느 걸로 먼저 시작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23만 1,000원. 두 번째가 15만 1,000원. 세 번째가 7, 8만 원대. 근데 대부분은 엄마들은 요거 정도는 신청을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7만원짜리, 하셔도 되죠. 근데 어머니 아이는 하고 한 번 더 가야지, 이제. 어머니 아이는 제가 보니까 언어가 되셔서 독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 아이는 언어 발달을 위해서 이 아이 정서로 보면은 학습지라 외국어 해도 될 나이예요. 어머니 아이는 진짜 똘똘해서 다 해도 되는 아이예요. 어머니 아이는 진짜 너무 느린 학습지라서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런 친구는 특히나. 근데 여기서 제일 누가 선택 안 하는 줄 아세요? 느린 엄마일수록 반응도 엄마가 느려요. 그래서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잘못이에요. 누가 선택을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잘하는 애거나 요아이거나. 엄마 입장엔 애가 말이 느린 게 위험한 걸 알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근데 잘해서 뻔뻔 실어봐서 선택 안 하는 엄마도 있죠. 우리 저 정도라는데 뭐 그럼 되지 않았나? 그죠? 그거에 대한 위기피치가 교과서를 보여주셔야 되고 누리과정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래서 더 잘 알아야 더 말할 수 있다를 인지시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풀었으면 요거까지 풀고 돈까지 풀고 다시 교과서 보여주고 다시 누리과정 보여주고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시고 엄마랑 쇼부를 보셔야 된다. 알았죠? 네. 오늘은 끝. 네. 네.